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내내 약세 흐름을 가져갔죠. 오늘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압박 속에서 마감으로 갈수록 이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전일 대비 1.45% 하락한 2,55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이 10시 이후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해주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0.66% 상승한 74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매도 압박을 받았죠.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던졌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좀 반대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네요. 개인 홀로만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 홀로만이 1,4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과연 이렇게 외국인의 향방 어떻게 내일장에는 작용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실적 테마 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실적 분기 최대 매출이었으나 이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어놔서 봤을 때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4조였는데 3조 8,6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10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관련해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바로 엔비디아 향으로 퀄 테스트 진행 여부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 그리고 4분기에는 판매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자 시장 환호를 하면서 3%까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주가만 보면 너무 아쉽죠. 이 오후장 들어서 막판 들어서 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0.17%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 어떻게 봐야 될지 이번 주에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는 또 매도로 일관하는 외국인, 우리가 현 시점에서 외국인의 포지션까지 과연 삼성전자에 취하는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하락한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원전주 내에서는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 내에 있는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 6%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체코가 한국과 이 원전 계약을 좀 지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경쟁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건데 다만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이 일정이 차질없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뉴스를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장에서 원전 관련주들 하락세를 보였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실적까지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6%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갔거든요. 과연 원전주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전반적인 흐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상증자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하락을 했던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늘장에선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가 확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반박을 내놨지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으로 인해서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문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세를 가져갔는데요. PCB 기판 관련주인데 AI 인프라를 위해선 꼭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유상증자에 대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일부터는 11월입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정말 막판까지도 참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은 켜냈지만 코스피가 오늘장에서 1.45% 하락세를 보이면서 또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을 텐데요. 과연 11월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다음 주에는 또 미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변동성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과연 이런 하나하나의 노이즈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도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용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네, 네.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10월 달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네. 여러분 만나다 보면 느끼는 건데 9월 달과 10월 달이 제가 올 한 해를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할 때 여러분의 반응도 제가 확인하고 네. 또 시장의 지수도 확인하는데 급락장은 아니었지만 제 생각할 때 정말 힘든 장이었다. 하락이 지속된 하방 경직장이었다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두 달 사이에 그동안 못 올랐던 주가나 지수가 한 번에 좀 올라주고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투자올림픽에서 주말 방송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연초에 우리나라 연말까지의 주가 지수의 상방 목표는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제일 낮게 말한 증권사 2,800이었거든요. 게다가 가장 높게 말한 증권사 3,100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2,600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2,556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10개월 전으로 돌아갔을 때 보면 모든 증권사의 목표 지수는 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아직 이제 11월 달부터 두 달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여하튼 간에 콜 테스트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먼저 오르고 시총 상위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야 지수가 따라오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달 동안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보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 방송 오래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저는 여러분께 올림픽 종목으로 될 수 있으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가장 안전한 종목 중에 1등만 드렸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드렸던 이유는 시장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두 달 동안의 기간이 남아있고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충분히 마감할 때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큰 종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어떤 종목으로 공략하셨고 어떤 종목으로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본 종목은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우선 봤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를 유심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삼성전자를 계속 보셨을 텐데 과연 내일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DS 단석과 삼성전자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약속하는데 삼성전자의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지지라인, 마지막 저점은 지금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교육방에 계신다면 제가 그 타점이 올 때 SK 하이닉스 저점을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저점도 제가 저와 함께 하신 분들께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하단 QR 확인하시고 삼성전자 보고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 아니면 앞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저점 올 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주도주 기법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만약 공략했다면 이런 타점으로 이렇게 공략했을 거라는 교육도 좀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 후반에는 내일 바로 보통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 종목은 바로 내일 상승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올림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서야겠다. 삼성전자 이번에는 정말 그 비중을 실어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최저점에 한번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맞아요. 삼성전자 도대체 오늘장에서 이렇게 힘을 내줬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막판 들어서 힘이 빠졌지? 빠졌죠. 왜 이러지? 언제쯤 다시금 올라가지? 이런 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마지막 저점이 있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야 않을까 돼. 생각하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앵커님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생각 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지금 저점이 나왔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께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 너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니까 한 번만 확인할 게 아니라 2개, 3개, 4개의 확인을 하고요. 그 저점을 공개해드릴 건데 제 생각인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요. 콜 테스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3%까지 나왔다가 다시 보합으로 무너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지금 물론 제가 지난달에 5만 5천 원이라는 자리가 저점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찍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분할로 접근은 나쁘지 않지만 비중 접근은 좀 어려운 자리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저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저점,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이나 거래원 모든 분석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전체 공개로 그 저점이 왔을 때 제가 모든 분들께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시고 기승전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지? 오늘 장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긴 했으나 역시나 힘이 부재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아직은 수급에 대한 부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저점을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SK하이닉스 저점 정확하게 맞추셨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이 종목도 저점 맞추셨습니다. 시장 9월 달, 10월 달 사실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해야 되나, 뭐 주식 다 팔고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로 시총 상위주들, 안정적인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드렸고 거기에 따른 이런 대응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나도 11월 달에는 한번 안정적으로 대응해보고 싶다. 시장 어렵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한번 돌파구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내일 11월부터 여러분들의 계좌 꼭 한번 방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리스트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네. 뜨겁게 거래를 했던 종목들 탑 10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네. 삼성전자라지 그렇죠. 않을까. 되게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둘 중에 네. 얘기하기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오늘 상승 후 하락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3% 넘게 상승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큰 반등이다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보합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 오늘 이슈는 첫 번째는 실적 발표이죠. 실적 발표는 우리가 다 대부분 알고 있었죠. 특별히 좋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은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 공급 시사에 대한 이슈가 우선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3E의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중요 단계가 완료됐다 거의 다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총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 콜 테스트를 통과를 완료했느냐 아니면 또 떨어지느냐가 지금 가장 큰 변곡의 방향성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4분기 중에 판매 확대를 가능하겠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 가시화한다는 기사도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물론 차트적으로는 바닥 구간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차피 조금 사는 것보다는 비중을 실어서 한 번 마지막 추가 매수할 거라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빨간 선이 제가 지난달에 56,000원, 55,000원 그어놓은 선인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열어봤더니 정확히 그 자리를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의 자리는 제가 맞춰드린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맞췄는데 왜 공략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먼저 가장 심플하게 봤을 때는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봤을 때 외국인이 오늘 또 1,16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매도했죠. 1,841억. 그제와 그제는 10억 정도
10억 정도를 매수를 하긴 했지만 90억에서 80억 정도 매수를 하겠지만 이거는 작다 그리고 생각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을 차트적인 지지자를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비중을 실어 추가 매수하기는 성급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송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차트를 좀 길게 펴드리면요. 제가 이 지지 라인을 그었던 거는 제가 임의로 그었던 건 아니고 차트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끝에가 잘려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앞단의 지지 라인을 그대로 연결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적 자리는 55,000원, 하지만 수급적 자리는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가 차트를 크게 보면 21선 위로 올라오는 양봉으로 그려진다면 양봉으로 그려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잡히고 프로그램 수급이 잡힌다면 거기서부터는 분할로 접근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기존의 거래대금보다 최소한 5배에서 6배 이상 들어온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시점이라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전자는 내일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내일 21선 올라오면 제가 추가적인 대응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빨간불은 켜냈긴 했지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인더스트리얼 맞아요. 솔루션즈는 다 빠졌죠. 동반해서 빠졌는데 가장 맞아요. 궁금한 게 원래 한미반도체랑 한화인더스트리얼 반대로. 솔루션즈가 이렇게 핑퐁 네, 하듯이 반대로. 네, 네. 반대로 갔는데 맞아요, 오늘은 맞아요. 둘 다 하락했더라고요.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경쟁 구간이기 네. 때문에 반대로 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계약에 대한 부분, 공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반대로 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오늘 흐름을 봤을 때 한화인더가 빠질 때 한미 반도체도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항상 보고 있는데 한화인더 혹시 악재 공시가 나오는 게 아니냐, 혹시 계약의 퀄리티를 맞아요. 탈락하는 게 네.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보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를 봤을 때는 동시에 하락했고 SK 하이닉스 또한 오늘 하락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이 한화인더나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회사 자체의 악재나 하락에 의한 건 아닌 것 같고 HBM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이 테마로 묶여서 하락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락했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화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가야 할 SK 하이닉스의 콜 테스트가 남겨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 달에 2번이나 말씀드렸고 네. 하락 구간에서도 공시와 기사를 확인시켜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의 하락을 포인트로 또 네. 우리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매수보다는 홀딩 관점으로 우선 홀딩 보는 거. 관점. 네. 그리고 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의 하락은 악재에 의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내셨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좀 흐름을 잡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확정 실적 발표 이후 3%까지 상승분을 켜내기도 했으나 역시나 수급도 부재하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좀 쭉 빠지는 모습이었죠. 오늘장에서 0.17% 이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반도체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뭐 악재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악재가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현 시점에선 좀 관망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자리, 저점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타점을 잡아봐야겠죠. 시장 생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한번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 오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유중에 대한 이슈로 하락이 나온 이수페탈 지수 네.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락이 나와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견해가 항상 맞거나 항상 틀리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오늘 9% 넘게 하락이 나왔고 기사를 봤더니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정확한 공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소문이나 루머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하나인더 급락 나고 시간에 하락가 갈 때 이런 그 악재 기사가 나거나 악재
악재 루머가 돌 때는 회사의 반응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바로 반박을 하거나 반박 기사를 내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회사 측은 아직 사실무근이다. 기사나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사실무근이라고 현재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인데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보다는 관망을 의견 드릴 거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면서 9% 정도 빠진다는 건 적은 폭의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일 흐름을 보고요. 지지 라인은 전저점인 32,500원 라인까지는 우선 기술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가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기사가 아직 나오거나 공시가 나오지 않더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흐름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중 같은 경우는 유중의 그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상증자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게 된다면, 그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않는 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32,500원 라인 기억하시고요. 이 자리가 깨지거나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좀 예민하게 비중 축소 또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들고 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유증이라는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를 악재로 반응하면서 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운 급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유상증자 사실 시장에서 좋아하진 않죠. 이게 이 주가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인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타점이 있으면 또 우리 함께하는 공방 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공방 오셔서 꼭 한번 하나하나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개별주의 주도주였던 DS 단서 설명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최근에 상한가도 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상한가 가고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한 거를 버리느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상한가 갔을 때 그 재료를 확인하시고요. 항상 좋은 자리가 나오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지수도 1%, 코스피가 1.45%는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은 썩 좋지 않았고 2,500개 종목 중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의 절반 이상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어려운 날이었지만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 시장을 예민하게 보시고 또 상승 나온 종목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면 DS 단석 같은 종목은 여러분이 공략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을 하셔야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도 수익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차트 보고 재료랑 설명드릴 텐데요. DS 단석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때 기사가 최근 미국 필립스 66과 1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1조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3년 동안의 매출과 버금간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정확 기사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거죠. 차트 보면 이 상한가가 간 자리고요. 상한가가 간 종목은 계속적으로 유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상한가 가지 않더라도 거래 대금 터진 장대 항목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특별히 희석되거나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꾸준히 보시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S 단색을 상한가 간 날에 또 봤는데 보시면 음봉 2개가 나오고요. 오늘 11%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런 상승의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분봉의 타점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DS 단서 보고 계셨다면 이런 자리 장 시작하고요.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다가 공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반등선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이게 급등이 나오면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순식간에 VI 가고 급등이 나오는데 2시가 넘어서 바로 큰 급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장 초반에 이런 재료를 가진 종목의 분봉의 거래 대금을 보시고요. 공략을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DS 단석이라는 종목은 분명히 주도주로서 큰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아마 내일부터 흐름이 다시 한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일봉상 종가가 고가로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DS 단석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 종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삼성전자하고 DS 단석은 지금 핸드폰을 켜시고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요거에 대한 대응은 내일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DS 단석 소개해드렸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11%나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거래대금까지 동반한 그런 장대 양봉을 그려낸 건데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갔던 종목들,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한 타점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장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시장 상승분을 온전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공방 오셔서 꼭 한번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된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셔서 내일부터 11월입니다. 11월, 12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안 남은 시간 동안에 꼭 한번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간불 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장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도 시장이 어려웠는데 내일부터는 그래도 11월입니다.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도 다시금 재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 전략도 조금씩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여기에 네.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 시간이 또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21분밖에 남지 그러게요. 않았는데 네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벌기 위함, 재테크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방송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고요. 공개 방송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거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침 8시 반부터 11시, 10시 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분들께 전체 공개로 수익이 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응에 대한 이야기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략 사유를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제 공개 방송은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입니다.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매매법이 상한가를 잡는 건데 상한가를 잡기 위한 그런 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분들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QR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다음 주 수요일 날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에 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시 반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준비하시다가 9시부터 가장 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공개 방송 또한 9시부터 10시까지 주력주를 안내해드리고 오전에 1시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이 바쁘신 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도 오전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 이때 시장에 가장 강한 한 종목 또는 많게는 3종목까지 제가 요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받아서 단기 공략에 대한 궁금증, 시장에서 가장 수익이 잘 나는 주도주에 대한 궁금증은 오전 1시간에서 공개를 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 보시는 분들 중에 성향상 사고팔고에 능하지 않고 그리고 종목을 갖고 있으면 좀 오래 갖고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오후에 10분 동안 종가 베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 성향이 주식을 할 때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본인 성향이 단기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중기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맞출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내용을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 되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2번이나 말씀드렸던 하나인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제와 오늘 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도 만약에 추세 깨지면 11선 이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름이나 2주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본인 성향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은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아직은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요. LG엔솔은 제가 최근 2달 동안은 올림픽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 또 급등락이 큰 종목은 올림픽 종목으로 거의 드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LG엔솔 보시면 하나인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시장에서 그 섹터의 1등주 시총 상위 종목만 드린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부담이나 스트레스 주지 않는 종목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LG엔솔, NC소프트 제가 드린 종목을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릴 텐데 여전히 이 종목들은 상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상방으로 본다고 해서 무조건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시장이 판단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상장 폐지라든지 환기 종목이라든지 관리 종목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률이나 타점 안내해 드릴 거면 10월 달에 2번 안내해 드렸고요. 1차 공략하고 목표가 달성했고요. 2차는 지금 5만 원 보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하락폭이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가려면 갈 길이 먼 상태에서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 인더의 개별적 악재는 아직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하한가 갈 때 그 악재 뭐였나요? 콜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악재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콜테스트 통과 여부의 가장 빠른 안내는 제가 공부방에서 해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그게 나오면 진짜 주저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공부방에 오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인더 보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단 QR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LG엔솔은 여전히 그 많은 종목들이 추세선이 무너지고 22선 깨졌을 때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게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은 수익이 나고 돈을 벌었다 이런 개념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우량주, 대형주가 추세가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점이거든요. LG엔솔은 정말 감사하게도 여전히 그 힘든 장에도 22선에 걸려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45만 원 보고 있는 거고요. 어제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양봉까지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장 이 세 종목 중에 LG엔솔과 NC소프트는 그냥 주무시고 한 달, 2달 있다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의 관점은 한화인더를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공략하고 오르고 공략하고 올랐지만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꽤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11선 지지를 그래도 받아줬다는 것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21선이 나왔다는 건데 저는 최소 내일은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봉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악재는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제 세 종목 중에 한화인더에 대한 대응은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한화인더의 대응은 꼭 내일 해야 된다고
본인 인지하시는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하나인더 내일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종목은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인더만큼은 내일 꼭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가장 큰 키포인트잖아요. 하나인더 또한 SK 하이닉스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느냐 수주했느냐가 굉장히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좀 과하면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로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인더 제가 급락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동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확인하시고 하나인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흡수합병 이슈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글로 써진 기사이고 어려운 워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인더가 없어지나요? 하나인더 합성해서 악재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TV 앞에 계신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기사를 꼼꼼하게 안 읽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하나비전이라는 회사를 31일 합병 계약을 하고요. 무증자 합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100% 있는 지분 회사로 갖고 와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긍정적인 재물을 예상한다고 한 거는 즉 악재가 아니고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품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합병한다는 이슈가 악재이기 때문에 하락하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진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하나비전은 자회사 중에 하나비전은 굉장히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이다.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좋아질 것이다. 하나비전만 품는다 하더라도 시총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LG엔솔 상승 후에 지금 21선 보이시죠? 21선은 한 일주일 정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하락할 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는 거기 때문에 내일 상승 보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 기사예요. 제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찐 바닥을 다지는 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닥론의 배터리 재점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이 4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아쉽고 답답해요라고 접근하시면 여러분 주식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하락장에, 이 횡보장에 삼성전자 연일 저점을 찍는 그 장에 LG엔솔은 40만 원을 버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제 방송을 통해서 LG엔솔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LG엔솔에 감사하면서 내일도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변동폭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희망을 봤던 거는 이 하락 지수가 1% 넘게 하락할 때도 양봉을 한번 들어줬거든요. 게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 조정에 대한 이슈하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두 가지 호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호재는 주가에 대한 호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 조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NC소프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정리해드리면 NC소프트와 LG엔솔은 그냥 주무시고 한참 후에 오셔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내일 하나인데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탈하느냐, 버텨주느냐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추매 타이밍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대한 대응은 하단 QR 찍고 교육방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내일장에 좀 대응일 것 같습니다. 추세를 이탈하느냐 혹은 지지를 받고 올라서느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내일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고가에서 샀다가 좀 물렸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 나도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하단 QR 보시면 QR 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저희가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주도주 공략법 들고 오셨나요? 네. 힘든 장이어도 주도주는 나오고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도주 공략법이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성향이
손절을 전혀 못하고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 공략법을 설명해 드릴 때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주도주는 DS 단석입니다. 개별주 중에 오늘 흐름이 가장 좋았고 제가 좋은 자리를 안내해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오늘 혹시라도 공략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저와 같은 주도주 공략법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저는 주식이라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심플한 게 진리이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건식을 쓰고 일목균형표를 쓰고 피보나치 수열을 쓰고 이런 걸 써서 주식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이 네 가지 기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항상 확인하시고요. 일봉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 종목이 급등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마지막엔 돈이 정말 들어왔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반등선 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잘 지지를 받고 있는지만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도 내일 오늘 급등이 나온 DS 단석 같은 제2의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차트나 재료를 좀 설명드리면 우선 상한가 갔을 때 재료는 이렇게 큰 재료가 나왔죠. 1조 원대 공급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워딩이 있지만 1조라는 자체가 물론 1조를 될지 뭐 10조를 될지 0.1조를 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기사 자체 1조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따를 지금 시장은 상따를 하면 거의 개파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따를 하시는 장은 아니고 상한가를 간 종목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오늘 같은 날이 딱 공략 타이밍이 나온 거거든요.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도 확인하면 DS 단석 같은 경우는 공모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최근에 하락해서 공모가 하단에 위치되어 있죠. 게다가 여러 보호회수 물량들은 다 지금 풀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종목까지 확인했고 차트를 봤습니다. 차트 보면 일봉의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가고 음봉 나오고 이 거래대금 터져 있죠. 거래대금. 이 앞에를 보면 이 하락할 때 거의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대금 터졌다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있고 누군가는 어떤 거래원인지 어떤 주체인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죠. 누군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잡아요? 물어보시면 저라면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1분봉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작하자마자 이봉의 거래대금 1분에 제 기억으로 90억 정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90억, 뭐 40억, 30억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좋은 일봉의 자리에 좋은 재료에 오늘은 상승이 나올 걸 생각을 하고 이 파란선이 반등선인데 이런 구간 어떤 구간이라도 매수를 하셨다 하면 2시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죠. 부야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일 찾고 대응하신다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방법들이 상승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이런 주도주 공략하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내일도 제2의 DS 단석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 샘플로 예시를 들으면 동서라는 종목이에요. 동서라는 종목이 거래대금 터지고 상한가에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 다음에 상승. 이게 아까 4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DS 단석 흐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봤는데 못했다. 내일은 이용준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주도주 공략법을 설명한 이용준과 함께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내일 DS 단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도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렸는데요. 시장에 많은 종목은 있지만 나도 주도주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지만 나는 주도주 찾기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 공부방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정말 받아볼 수만 있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 자료들 한번 편하게 쉽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힘내시라고 내일 바로 상승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락장은 오래가는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라는 종목 안내해 드릴 거고요. 내일 제 생각인데 바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겠지만요. 재료를 좀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도 메모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곧이곧대로 믿지는 마시고 관련 내용들을 인터넷이나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재료는 회사 분할을 철회한다는 공시가 그저께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게다가 이런 이슈로 그동안 시장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불투명성에 이 회사 분할한다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걸 철회하면서 어제 급등이 20% 가까운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때 쓰려고 했던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돈을 500억이라는 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겠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500억을 그동안 하락했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자사주 취득을 하면서 매수를 하겠다. 단기적으로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올림픽 종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면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분할 전격 철회했고요.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고요. 게다가 이 500억이라는 금액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매수도 하지만 앞으로 25년도에는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건실하기 때문에 해외 신규 고객 유치도 하겠다라는 호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DS 단속 또한 상한가의 음봉 2개 후에 급등이 나왔고 동서도 상한가 음봉 3개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DS 단속 주성 엔지니어링 또한 거래대금 터지고 장대 양봉, 그다음에 음봉, 그다음에 오늘 양봉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했던 인적 분할 때문에 하락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저는 내일 한번 흐름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해 드리는 거고, 혹시 TV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매수가와 목표가를 안내해 드리면 31,000원이 오늘 종가거든요. 31,000원에 매수된다면 저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악재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한다면 27,000원 손절하시면 내일은 흐름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요. 내일 제가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에 대한 대응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신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제가 내용은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단의 전략을 드리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장중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전략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한번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공부방 오늘 또 6시 50분까지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준비를 해뒀죠.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용자는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10월달, 9월달 너무 힘들었다 싶으신 분들 이제 11월 달부터는 정말로 수익을 내야겠죠. 11월, 12월 나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투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방송 못 보신 분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밑에 보시면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이제 교육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